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대표와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협치에 첫 발을 뗐지만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 대표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회동 직후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협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한 내용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어제 만났고 정청래 대표는 그전에 악수는 사람과 하겠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쑥과 마늘을 먹고 있다 이렇게 화답? 어쨌든 그런 말을 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나온 그 대표의 말을 들어보고 다시 오죠.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만남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드리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가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통령,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그 대표들이 만나서 악수를 할까 말까도 상당히 관심이었고 보신 것처럼 악수까지 하고 포개는 손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첫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면서 손을 포개 잡는 모습,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을 봤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두 손을 대통령이 맞잡게 이어준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나름 이 협치, 화합, 소통 이런 그 모습을 강조할 수 있도록, 또 한편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런 역할을 만들어드린 것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지난 방미에서 피스메이커 또 페이스메이커에 이어서 이번엔 하모니 메이커가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특히 이 회동이 끝나고 나서 여야의 수석 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 모습까지 이어지면서 어제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가 그 상생할 수 있는 정치를 복원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는 좀 비춰졌을 것이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당이 국회에서 뭐 오늘 내용을 말하는 게 또 좋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 같고, 어제 분위기는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야 대변인도 끝나고 나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치 복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말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복원이나 협치가 어떤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만나면 손잡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잡이가 있어야 우리가 문을 열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것을 이제 했던 것을 제가 높이 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씀이 맞아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지자들이 환호해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국민을 보고 나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 지위를 갖는데 그 본질을 잘 파악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정치에서
의도보다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이 이렇게 협치의 문을 열고 만나게 하겠다고 하고 어제 여야정 협의체, 상설협의체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말로만 그쳤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예. 과거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만난 게 5번인데 이명박 대통령 3번, 나머지 대통령들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 2번, 그다음에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지속성과 계속 연결성을 가지려면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도는 정치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도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상생과 협치의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는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나오는 거지. 예. 이걸 할까 하는 의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의도, 의지, 행동까지 가야지 네.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분위기가 좋았는데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소통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또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도 합의를 했는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호응을 하면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예, 어제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저기 장동혁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제안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흔쾌히 이 부분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마 장동혁 대표에게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국회에서 대변인들이 브리핑한 걸 보면 정례화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상당히 많은 여야의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요청하면 대통령이 또 적극 수용하는 그런 모임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야의 공통 공약을 같이 추진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동의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그런 공약들 중에 그 지금 민주당의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야당의 성과임과 동시에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생경제협의체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좀 노력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협의체 이야기를 잠시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로만 나온 거예요. 민생경제협의체. 듣긴 딱 좋은 얘기예요. 민생경제협의체. 근데 정치가 민생을 떠나서 원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생을 하는 거 맞는데 굳이 이걸 강조한다는 건 그만큼 여야가 지금 경색돼 있다는 얘기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인이 민생 경제를 돌보지 않으면 뭘 돌봅니까? 근데 당연한 건데 지금 너무 여야가 벼랑 끝에 칠하고 있고 경색되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돌파구를 좀 찾아보자. 일종의 약간 완충지대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여야가 뭐 이견이 없는 그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이런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부터 9월부터는 12월까지 정기국회의 시간이고 예산국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돌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벼랑 끝에 칠을 통해서 우리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혹은 뭐 장애투쟁 나간다고 하고 여당은 또 입법에 속도전을 내겠다고 강행 처리하고 이런 과정에 이게 이제 정치가 실종돼 버리면 민생 경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접점이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합의해서 처리하자라고 이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대표가 호응을 하면서 이제 장동영 대표가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된 건데 문제는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협조 없이 전국을 혼자 이끌어간다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다음에 야당 대표도 뭔가 여당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 같은 건 또 처리해야 되니까 뭘 해야 하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완벽하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대표다 보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 대표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두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최소한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하겠다는 걸 확약을 해줘야 돼요. 정치에서 말로만 하는 거는 사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네. 그건 뭐 다 정치인이 말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협의체까지 구성했다면 저는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2주 격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한다든지 이걸 명시적으로 해놔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오늘 분위기 좋을 때 그냥 띄워온 브로치 같은 그런 성격이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앞으로 문서로 합의할 것인가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정권 끝난 다음에 몇 번을 했는지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여야 대표들이 그 메모를 적어온 거 내용을 보면 그래도 강한 내용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먼저 모두 반을 기회를 대통령이 줬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줬고 한 번 더 장동혁 대표에게 줘서 한 번 더까지 말을 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빨간 수첩을 꺼내 들고 특검 연장법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하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 A4지 피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계엄 세력에 대한 처벌, 대국민 사과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용 강도가 좀 있어도 그래도 표현의 수위는 조금 그래도 부드러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양측에서 그 A4 용지에다가 아마 양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 자리가 또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대국민 또 선전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A4 용지에다가 각 당이 주장하는 바를 잘 적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모두 발언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 기회를 받은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협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당에게 한 번 발언권을 주면 야당은 두 번 달라. 앞으로 여당을 한 번 만나면 야당은 두 번, 세 번 만나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 뭐 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과의 대화 노력, 협치의 노력에 대한 또 인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다 보면 아마도 양측의 신뢰관계가 복원이 되고 그것이 정치의 복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으로 갔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모두 발언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수위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이 된 것 같던데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도 좀 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힘을 얻고 당선이 됐고 지금 또 어쨌든 반탄 이른바 지도부가 주류가 지도부가 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좀 강력한 좀 그 대여 발언을 통해서 존재감을 입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도 정치를 아시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색된 얘기만 또 꺼내봐야 사실 돌아올 얘기가 또 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또 오는 말도 고운 것처럼 이게 정치라는 게 상호작용의 결과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한 거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정치에 대한 화답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고리는 이제 손잡이를 잡은 겁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 손잡이를 어떻게 더 세게 돌려서 문을 여느냐 이건 이제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인데 어제는 서로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소한 탐색전의 약간 그런 역할도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말하자면은 선을 넘지 않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서로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전국에서 누구에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파행이 됐을 때 귀책 사유가 갈 것 아닙니까? 야당이 뭘 했다, 여당이 뭘 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굉장히 처음에 받은 기회를 굉장히 로우키 낮은 자세로 계속 임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첫 라운드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고 이어져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독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어제 좀 가장 많은 정치적인 이득을 챙긴 사람 누구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뭐 세 분이 공이 다 각자의 이익은 챙겨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자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특히 야당 대표를 초청했고 또 협치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또 노력했던 부분 그리고 특히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한 번도 상견례조차도 안 했는데 그 두 분을 서로 손잡게 만드는, 그래서 정치를 복원하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도 나름 굉장히 잘 하셨다. 그런 측면에서는 득점 포인트가 확실히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지도자로서 대통령과 1대1로 단독으로 독대 회담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취임한 지 한 2주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 공고히 야당의 지휘자 그 역할을 인정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또 득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그동안 야당을 대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저 회담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그래도 들으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양보하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의 강성의 이미지가 상당히 어제만큼은 좀 순화된 이미지로,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역시도 또 득점 포인트가 됐다. 그래서 어제 세 분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 사람이 각자 얻은 이익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네. 좀 평가를 하시는지. 뭐 전반적으로 총평을 김 대변인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예. 그래도 가장 그래도 정치적으로 가장 그 이득을 많이 챙겼다. 뭐 이득이라기보다는 상징 자본을 갖게 된 거는 역시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재선이지만 1.5선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은 정치, 그러니까 원내 경력을 풀타임으로 치면은 4년이 안 됐습니다. 3년이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렇게 대통령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감을 과시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성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유연함을 보여주면서 대통령과의 대화도 스무스하게 이끌어내는 모습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야당 대표로서 상징 자본을 갖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상징 자본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이득을 챙겼겠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이제 상징 자본을 갖고 돌아왔고, 이렇게 이게 당의 리더십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종의 찬탄파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적 역량도 이제 함께 가져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큰 성과를 얻어왔다고 보고, 정청래 대표도 사실 작은 건 얻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대표라기보다는 대포 같은 이미지잖아요. 본인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포를 쏘는 대포였다. 근데 이번엔 대표 같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좀 유연하기도 하고 좀 받아들일 줄 알고, 그다음에 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쨌든 이제는 저분이 대표였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정말 여권의 정치 지도자로서 보여줄 수 있던 거, 그건 굉장히 큰 거고, 뭐 당연히 가장 뭐 여기서 국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승자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모두를 보고 나가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 경색된 전국을 내가 그래도 모멘텀을 제공했고 내가 그립을 잡고 풀었다는, 그러니까 최소한 손잡이 돌렸다는 그런 또 굉장한 또 성과를 얻어서 그러니까 다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보따리를 안고 간 건 역시 장동혁 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 그 헤어스타일을 보더라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은 듯한, 어제는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인상 깊었고, 이런 분위기가 좀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진영을 언급하는데 그렇게 반론에 반론도 없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부터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데 이제 정청래 대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국민의힘이 할 텐데, 여기서 그 전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처럼 뭐 고성과 야유와 그게 같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어제 협치의 물꼬를 텄다면 오늘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좀 조정이 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거 어제하고 오늘은 좀 분위기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정기국회 그러면 열전이라는 표현, 또 상당히 양당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 각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100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을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 당은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예고편이 8월 말에 있었던 양당의 세미나 또 워크숍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부분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이미 예고편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3대 개혁이라고 해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중점적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내란 종식을 반드시 끝내겠다 이렇게 어제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대표 연설에 담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이 바뀐 첫 번째 그 정기국회 아닙니까? 작년 정기국회에는 22대 국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여당으로 출발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그 정기국회는 야당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국정감사나 정기국회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패가 아니라 창을 든 입장인 만큼 그만큼 강도 높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양측의 공방이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건지 어제까지는 웃으면서 만났다가 오늘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까요? 어제는 이제 대통령이 만든 정치적 공간의 장이라면 예. 이제는 국회에서는 대표라는 자신의 존재감도 입증해야 되는 또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오늘은 좀 센 발언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만 세지만 정제된 발언이 나올 겁니다. 이건 대표 연설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뭐 대정부 질의가 아니라 대표가 자신의 철학도 이제 신념 이런 그다음에 이번 정기국회 임하는 이런 각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정제되지만 좀 센 발언 나올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 주권을 또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당원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이런 식으로 아마 오늘 좀 센 발언들 아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일회성입니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또 돌아온다면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로서의 어떤 자신의 존재감이나 정치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인 거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정기국회 말까지 끌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되 아마 정제된 수준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제력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의 품격이 그 정치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센 발언을 하긴 하되 그래도 좀 절제되고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아마 대표로서의 정치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가 됩니다. 앞서 당사자인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단일 대우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좀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제 의원 신상에 대한 부분이고 또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당론으로 이걸 우리가 반대하겠습니다.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 의원들 속내는 좀 복잡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3대 특검이 지금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기소를 하는 상황에서 혹시 본인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아마 당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당론으로서 이거를 뭐 우리가 정말 반대하겠다. 근데 당론으로 설령 반대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그 여권 의석수가 이게 제적의 과반에 또 과반 찬성 출석의 과반 찬성이면 되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 이걸 뭐 굳이 그렇게 강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심전심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구속 적부심을 받는 이제 그런 기회를 부여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시적 반대, 당론 반대는 없지만 아마 상당 부분 또 부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본인이 선언했기 때문에 전 여권에서는 아마 찬성표를 던질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걸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하진 않을 거라고 전망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당론으로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23년도에 이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각 그 당의 의원들에게 그 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서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출마자들에게. 그랬던 국민의힘이 권성동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한다 또는 투표를 포기한다 뭐 이런 모습은 본인들이 스스로 했던 말씀 그 발언을 뒤집는 약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서는 저는 통과는 뭐 그냥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표만 가지고도 이미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는 될 텐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그냥 립 서비스였는지 아니면 실제로 실천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될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그리고 앞으로의 전국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